다음은 불교에 있어서 유래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티벳으로 넘어간 남아불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남아불교는 불교에 있어서 교리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면서 티벳에 있던 남아교와 결합하여서 만들어진 불교입니다. 그러면 왜 히말라야를 넘어가게 되었는가? 6세기 이후로 이슬람교가 대단히 융성하고 번성하면서 그 확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인도 지역까지 넘어옵니다. 인도 지역까지 넘어와서 인도를 이슬람교가 지배하는 단계까지 넘어옵니다. 그 지배하는 단계까지 넘어왔을 때에 불교는 실제적으로 교리적인 내용은 평등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 평등의 개념으로서의 불교의 교리적인 내용을 이슬람교의 알라시는 신적인 개념으로 평등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슬람교로부터 놀라운 핍박을 받아서 결국은 인도에서 불교는 나가게 되는 것이며, 그 내용은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양쪽의 핍박을 통해서 불교는 인도에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말라야를 넘어가서 라마교와 합쳐져서 남아불교가 되는 것인데, 라마교는 어떤 내용으로 변환이 되었는가? 실제적으로 티벳 불교는 두 가지 형태의 정치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달라이 라마로 하여 불교적인 개념으로서의 환생된 큰 스승이라는 달라이 라마가 있고, 하나는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라마교적인 개념으로 판펜라마라는 환생으로서의 스승이 있습니다. 이 두 스승이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티벳 불교는 달라이 라마로서의 정치적인 스승을 통하여서의 정치적인 색깔과 문화적인 색깔을 유지해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라이 라마는 도대체 누구냐? 달라이 라마는 12세기에 원나라가 지배하였을 때 그 지배 세력이 어느 정도 확장을 해서 유럽까지 넘어가서 만들어졌던 몽골 제국이 쇠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쇠퇴하기 시작하여서 어느 정도 쇠퇴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 필요했습니다. 그 정치적인 이념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이 불교적인 내용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탄칸이라는 황제가 불교적인 개념을 지도 이념으로 해서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으로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때 그 알탄칸이 도입하였던 정치적인 이론은 바로 티벳 불교, 남아 불교의 내용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때 남아 불교의 스승이 달라이 라마였고, 달라이 라마라는 명칭은 연꽃, 진리의 연꽃이라는 개념으로 큰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그 큰 스승이라는 뜻으로서의 달라이 라마와 알탄칸이라는 원나라의 황제가 결합하여서 만들어진 내용으로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는 것이 바로 라마불교인 라마불교인 티벳 불교인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다른 불교, 선불교와 다른 불교의 개념으로서의 설명을 하자면, 불경에 관련된 내용을 일부 승려들이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그 불경을 공부하고 있는 일부 승려들은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데 된 내용으로서의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생활 가운데서의 공부입니다. 그러면 그네들이 문학 가운데서 형제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보내서 그
스님으로서의 성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일부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일부분의 사람들 빼놓고서는 실제적으로 불경을 접할 수 있는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마교를 숭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라마교는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대단히 강합니다. 그러면 왜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강했냐? 티베트 지역에 있어서의 지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지형적인 내용에 있어서 유목문화와 함께 그 자연 환경이 척박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와 관련된 문화는 샤머니즘적인 문화로서밖에 유지할 수 없는 문화였는데 그곳에 불교적인 이론이 가미돼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불교를 불교와 섞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가 된 것이 바로 남아불교의 교리로서의 이론인 것입니다. 그러면 남아불교에 있어서의 해탈과 열반은 어떠한 모습이냐? 여러분들, 남아불교의 개념으로서는 고행에 대한 내용이 많이 가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행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가고 있느냐? 행동으로서의 내용이 많이 가미가 됩니다. 그럼 행동으로서에 관련된 내용은 어떠냐? 오체투지라고 얘기해서 삼보일배 개념으로 성지까지 가는 것으로서의 석가모니 생각과 석가모니 교훈을 교훈적으로 깨달겠다 하여서 오체투지로 가는 데 대한 내용이 바로 남아불교적인 성격이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업보를 정리하는 데 대한 내용이 오체투지의 내용으로서 깨닫고 업보가 실제적으로 소멸되는 데 대한 내용으로서의 내용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극락에 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방법이 연부를 외우고 불교 경전을 읽는 것으로서의 극락에 쌓여져 있는 업보를 소멸하는 수단으로서의 하나인데, 그 수단으로서의 하나를 정리하는데 일반 백성들은 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경을 읽지를 못합니다. 그런 걸로서의 수단을 많이 차라고 티베트 불교 사람들이 손으로다가 돌리기도 하고 큰 경전을 통으로 만들어서 돌리는 것이 한 번 돌릴 때마다 그네들이 경전을 한 번 읽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전통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계속 그 경전의 통을 돌리는 것이 경전을 한 번 읽는 것으로서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스님들이든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돌리는 그 만이차 한 번 돌림으로써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경전을 한번 읽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이것을 돌리면서 불교 경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교훈으로 새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훈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하느냐? 티베트 불교 승려들이 당신들이 스스로 밥을 해먹는 경우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나가서 공양을 해다 먹습니다. 그러면 공양을 해다 먹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공양을 통하여서 음식을 얻어 먹습니다. 그 얻어 먹으면서의 그네들을 현장에서 만나면서 교훈적인 내용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티베트 불교의 승려들은 그 승려들을 교육했고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 가정으로 다 돌아가서 그 가정에서의 가정의 승려로서 남아있기도 하고 그 가정에 다시 융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으로 교훈적인 내용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어가는 데 대한 내용이 바로 티베트 불교적인 내용이고, 티베트 불교로서의 특징은 고행으로서 관련된 행동으로서의 갖고 있는 업보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해탈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티베트 불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던 종교는 어느 것이냐?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던 종교는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어져 있는 선불교입니다. 그러면 다시 티베트로부터의 종교로서 퍼져간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저 위로 넘어가서 몽고까지 넘어간 그 초원 지역에 있어서의 불교는 실제적으로 남아 불교적인 성격이 강하고 그 내용은 샤머니즘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는 불교입니다. 그것이 현재 몽골 불교도 그렇고 중앙아시아의 불교 국가의 불교 내용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불교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중국 지역의 서북부의 불교와 중국 내륙 안쪽의 불교는 불교적인 색깔도 전혀 다른 불교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불교는 어떤 형태의 불교냐라고 하자면 중국으로 흘러 들어왔던 내용으로서의 불교입니다. 그럼 중국에 있어서의 불교는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불교에 있어서의 스승이 있습니다. 그 스승은 불교에 있어서의 중국으로부터 넘어온 스승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달마승이 있고 뿐만 아니라 달마승과 함께 불교의 스승으로서는 육조 스승이라고 육조 단경으로서 정리가 되어져 있는 스승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교에 있어서 인도에서 직접 넘어온 스승도 있습니다. 그 스승은 그러면 중국 불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중국 불교는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중국으로 들어왔을 때의 승려는 구마라치바라는 승려가 후진시대 때 불교를 중국에 설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포되어졌던 내용을 구마라치바에 의해서 약 300권 정도의 불경의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남인도 사람인 달마가 중국으로 넘어와서 선불교의 시초가 됩니다. 그러면 선불교의 육조시대 때 만들어지는 불교 이론에 관련된 내용을 달마대사를 통하여서 선불교의 내용이 기초가 된 것을 당나라 시대 때 육조단경이라는 내용으로 해능이라는 스님이 전부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전해져서 이 내용이 우리나라의 선불교의 형태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불교의 형태는 선불교의 개념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불교의 개념을 어떤 내용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가? 티베트 불교는 남아교와 규합되어 있는 종교지만 중국으로 넘어온 선불교의 개념은 실제적으로 기본적으로 불교에서 가지고 있는 이론에 환경적인 중국의 문화와 섞여져 있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실제적으로 선불교는 중국에 있는 도교와 연합을 해서 만들어져 있는 모습에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징은 유교와 구별이 되지만 도교와는 유사한 내용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선불교의 내용은 선무도나 자연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는 거나 이런 모든 내용이 실제적으로 도교에 있어서의 내용과 결부된 내용이 대단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이 문화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중국에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모든 종교는 대체적으로 선불교적인 성격으로 선무도나 등등 여러가지 불교에 있어서 문화는 도교적인 색깔이 강한 부분이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당나라 시대, 즉 신라 시대에 인도로 유학을 가고 당나라로 유학을 갔던 승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국에 있어서의 선불교의 영향보다는 우리 독자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불교 문화를 형성하는 것으로서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원효 스님이라든가 등등 신라시대 때 많은 승려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대승불교화 되어졌던 모습으로 화엄경과 반야심경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불교 문화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불교로서 중국의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우리나라 불교적인 내용에 있어서 훨씬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풍성하고 디테일하며 논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가 거꾸로 중국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교에 있어서의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네들을 향하여서 접근을 하면 그네들을 향하여서 그네들이 갖고 있는 맹점을 우리 기독교적인 복음으로서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유튜브에 정리를 해놓은 것을 목사님들께서 반드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성도들을 향하여서 효과적인 양육의 자료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입니다.